자, 여러분 8차 시로 이번에는 우리가 사건의 독립이라는 개념과 종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독립이 아닌 것은 다 종속이에요. 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당첨제비가 몇 개 있어요? 당첨제비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꽝제비가 3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는 거, 비복원 추출과 그 다음에 복원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느낌이에요? 한번 뽑은 제비는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상자에 넣지 않겠다. 한번 뽑은 거는.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앞에서 한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아왔을 때 그걸 다시 상자에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재민이와 예람이를 데리고 놀아볼게요. 선후. 자, 갑을 재민이라고 하고 을을 예람이라고 해보자. 서로 영혼의 단짝이죠. 자, 그랬을 때 비복원 추출일 때와 복원 추출일 때 예람이의 기분이 어떠할까를 물어볼 거예요. 재민이가 먼저 뽑는 상황이에요. 자, 살펴보자. 재민이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딱 제비를 뽑았어요. 딱 5개, 딱 당첨 제비 5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 꽝 제비가 3개 있어요.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비복원 추출이에요. 비복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자에 다시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뽑힌 제비는. 그러면 재민이는 줄 서서 기다리고 예람이가 뒤에 있고 재민이가 먼저 딱 손을 집어넣어서 뽑았어. 그러면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으면 즉 5분의 2의 확률로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예람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당첨 제비가 자기가 뽑아야 할 당첨 제비가 하나 날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들어가지 않으니까. 즉 뭐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얘가 뭐예요? 재민이가 뽑은 상황에서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뭐가 된 거예요? 4분의 1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복원 추출이라고 하면 어때요? 즉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 그 상황을 봤을 때 복원 추출 다시 넣는 상황에서는 예람이 기분이 어때요? 나쁠 게 없죠. 그죠? 축하해 주겠죠. 왜? 그 당첨 제비는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즉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당첨 제비를 뽑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즉 다시 복원 추출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재민이가 두 번째 뽑을 때, 예람이가 두 번째 뽑을 때도 총 제비는 5개, 당첨 제비는 2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상황에서 예람이가 뽑는 확률이 역시 5분의 2로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냥 재민이와 상관없이 예람이가 처음 뽑는다고 했을 때도 5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복원 추출에서는 그냥 재민이는 없고 그냥 예람이가 순수하게 혼자 와서 뽑을 때 즉 PB의 확률이 5분의 2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민이가 뽑고 그 뒤이어서 예람이가 뽑을 때 확률도 5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즉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뭐가? 앞에서 재민이가 뽑은 게 예람이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지가 않죠. 영향을 안 주죠. 그냥 예람이 혼자 뽑는 거랑 재민이가 뽑은 상태에서 예람이가 뽑는 거랑 영향이 없죠. 독립되어 있죠. 예람이는 재민이의 뽑는 상황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독립. 즉 다시 말해서 PB와 그냥 재민이가 순수하게 혼자 뽑는 거랑 예람이가 순수하게 혼자 뽑는 거랑 그 다음에 재민이가 뽑은 상황에서 예람이가 뽑는 상황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그럼 두 사건 A, B는 서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독립이다라고 말한 거야.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즉 재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과 예람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건의 독립을 나타내는 정의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아까는 어때요? 비복원 추출에서는 재민이가 뽑은 상황에서 예람이가 뽑는 상황이 그냥
예람이가 혼자 와서 뽑는 상황과 같지 않죠. 예람이가 혼자 와서 뽑을 상황은 뭐예요? 그냥 5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총 5개 중에 2개가 당첨제비니까. 근데 재민이가 하나를 뽑아간 상황에서 예람이가 뽑는 것은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왜? 우린 비보건 추출에서는. 그래서 같지 않죠. 즉 재민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이 예람이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에 영향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 아니죠. 두 사건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종속이다. 서로 영향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 비보건 추출에서. 보건 추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독립이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두 사건 A, B의 독립과 종속.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 뭐냐면 순수하게 B사건이 발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B사건이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하는 상황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일치한다면, 즉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두 사건 A, B는 독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 A, 바 B라고 하면 B가 A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즉 P, A, 바 B는 P, A와 동일하겠죠? 이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만족하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두 사건 A, B의 A, B가 독립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밑에 게 정리가 되는데 봅시다. 우리가 A 교 B, 즉 곱셈 법칙은 뭐예요? A와 B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A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어서 B가 발생하는 거죠. A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면 P, B바 A는 그냥 P, B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 것이에요? P, A 교 B라고 하는 것은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하는 거죠. A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지만 A가 발생한 상황에서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교 B가 그냥 PA 곱하기 PB로 표현되어진다면 무조건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곱셈 법칙이 PA 교 B가 원래는 PA 곱하기 PB 바 A인데 그냥 PB로 표현되어 준다면 이것은 사건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곱셈 정리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굳이 선생님이 너네가 좀 헷갈릴까봐 곱셈 정리하고 덧셈 정리를 구분해 놨어요. 한번 봐보죠.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지나니? 자,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PA 교 B라는 거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PA 곱하기 P, B바 A로 표현되죠. 이게 기본이죠. 근데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면, if 독립이라면,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뭘로 바뀌니까? PB로 바뀌니까, PB와 같으니까 주어진 곱셈 정리는 바로 그냥 PA 곱하기 PB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바로 사건의 독립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자, 덧셈 정리.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PA 합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 B의 확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 두 사건의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A 교 B가 공집합이어서 이 확률이 0이 된다면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뭐한 것과 같다? 더한 것과 같이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곱셈 정리와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이 서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두시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자, 관련된 개념 체크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그러면 P, B와 A는 그냥 뭐와 같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P, B와 같죠? 5분의 4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이니까 B가 사건 A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P, A의 확률과 같은 거죠. 2분의 1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체크.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해 보래요. 곱사건의 확률, 즉 곱셈 법칙이 곱셈 정리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PA 교 정리에 의해서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로 표현되어지면 독립이고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종속인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0.4잖아요. PA가 0.5고 PB가 0.6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 6, 30. 0.3이 되니까 같지가 않네요. 종속이네요. 자, 두 번째. PA 똑같이 역시 PA 교비 PA 곱하기 PB를 확인할 건데 PA 교비가 0.1이에요. PA는 0.25예요. PB는 0.4예요. 곱하면은 4, 2, 8, 4, 5, 20가 0.1이 되죠. 같네요.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곱셈 정리에 의해서 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거는 그냥 번외이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면은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또 우리가 디딤 영상이니까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냥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 AB는 서로 종속이다가 성립을 한대요. 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A 교 B가 뭐라는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거죠.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P, A, 교 B와 P, A 곱하기 P, B가 서로 같다 같지 않다. 종속이라는 것은. 같지 않다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물론 PA와 PB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배반 사건이면 이것에 의해서 이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집합이니까 얘는 뭐예요? 확률이 0이겠죠. 그죠? 그런데 P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즉 다시 말해서 0은 0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이 맞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에요. 서로 종속이에요. 이거의 대우는 뭐예요? 1의 명제의 대우죠. 2번 문제는. 대우죠. 뭐예요? 종속이 아니면, 즉 다시 말해서 뭐이면?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간 거죠. 됐습니까? 서로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다. 얘를 지금 뭐라고 했을 때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나타내면 얘는 not P가 되고 not Q가 되고 얘는 not P가 되잖아요. 대우 명제니까 당연히 2번도 참이겠죠.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한 그냥 여담으로 말한 거니까 자, 다시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야 될 부분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독립입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은 독립인 거예요. 자,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P, 왜 이렇게 진하게 계속 가죠? P, A, 교, B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게 결국에 뭘로 찢어지면 돼요? PA와 PB의 여집합으로 쪼개짐을 보이면 되는데 자, 보여봅시다. PA 교 B라고 하는 것은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 전체에서 요만큼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건 A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찢어나갈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A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PA로 묶어내니까 1-PB가 되겠죠. 이건 바로 뭐예요? B의 여집합의 확률, B의 여집합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즉 A와 B가 영향이 없으면 A는 B의 여집합과도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같은 이유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서로 독립일 거고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굳이 여기서 증명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다 독립이에요. 다 독립입니다. 자, 그것을 간단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 두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B라고 하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C라고 하자. 짝지어진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것만을 모은 것은. 자, 독립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A교 B를 계산하고 A교 B의 확률을 계산하고 A의 확률을 계산하고 B의 확률을 계산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확인해 보죠. 그러면 A 집합은 뭐예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으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니까 1, 3, 5겠죠. B 사건은요? 뭐예요? B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오니까 2, 3, 5겠죠. 그 다음에 C는요. 5 이상의 눈이 나오니까 C는 5와 6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PA의 확률은 얼마예요? PA는 얼마예요? PA는 2분의 1이겠네요. 6분의 3이니까. PB는요. 역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네요. PC는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네요. PA, PB, PC 계산했고 그 다음에 A교 B 계산해봅니다. A교 B는 얼마예요? 교집합 부분 얼마예요? 3과 5가 공통부분이니까 3,5가 되겠죠? B교 C는 얼마예요? B교 C는 B와 C의 공통부분은 5가 되나요? 5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A교 C는요? 5가 되네요. 그러면 A교 B의 확률은 6분의 2니까 이거잖아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죠. 얘는 PA 곱하기 PB로 표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안 맞죠. 즉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B교 C는요 얼마예요? B교 C는 5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럼 얘가 PB와 PC로 표현되냐는 거죠. PB는 뭐예요? PB는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6분의 1 되잖아요. 얘는 독립이네요. 디귿 PA교 C는요. 얘가 6분의 1이죠. A교 C도. 그럼 PC로 표현됩니까? 표현되죠. PA는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 PC는요.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6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31번 유형 A와 B, B와 C, A와 C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 아이고 힘들다. 자, 32번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각각 0.7, 0.8인 두 선수 AB가 차례대로 승부차기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A, 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하니까 바로 뭘 구하라는 거예요? P 모두 성공하라는, 모두. A도 성공하고 B도 성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 여기서 조심.
사건 두 선수 A, B는 서로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닐까요? 독립이죠. 우리가 축구에서 심리의 영향, 심리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속일 수도 있지만 선수 A가 차서 골을 넣는 것이 B 선수가 차서 골을 넣는 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실제로는 안 줘요. 그냥 B가 못 차면은 A가 차서 쫄려가지고 B가 못 넣었어요가 아니고 B가 실력이 없어서 못 넣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독립이기 때문에 PA 교비는 그냥 PA 곱하기 PB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이니까. 그래서 모두 성공 확률은 0.7 곱하기 0.8로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7, 8은 0.56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승부차기에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니까 PA 교비의 여집합이에요.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니까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B의 여집합하면 되겠죠. PA는 얼마예요? 0.7이죠. PB는요. PB의 여집합은요. 0.8에다가 1 빼기 0.8이겠죠. 얘는 1 빼기 PB니까요. 그죠? 그래서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0.14가 답이 되겠네요. 자,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명도 성공 못한다.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면서 A도 실패, B도 실패를 빼주면 되잖아요. 전체에서. A가 실패하는 건 A 여집합이 되겠죠. 사건 A 여집합. B도 실패한다는 것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동시에 발생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서로 뭐인 거예요? 독립인 거예요. 독립. 그러니까 그냥 찢으면 되는 거죠. 1 빼기 PA의 여, PB의 여. 그러면 A의 여집합은 0.7을 뒤집은 거니까 0.3, PB의 여집합은 0.8을 뒤집은 거니까 0.2. 그래서 1 빼기 0.06, 그래서 0.94. 이게 바로 확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수업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꽤 중요한 것을 같이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